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띠별 운세의 이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돼지띠, 쥐띠, 소띠 영상이고, 갑진년은 제가 이제 일간별 운세 그리고 또 띠별 운세를 각각 영상 촬영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일간인지 일간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 듣고, 그리고 또 내 띠의 운세를 들으면 어느 정도 내가 갑진년에는 큰 틀에서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개묘년에 좀 하반기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들으시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띠의 운이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띠라는 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띠라는 건 내가 태어난 년, 즉 사주에서 이렇게 사주에서 글자들이 있으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큰 틀이 바탕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사주의 시작점이 있는 큰 판, 큰 틀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세세한 사주의 줄기들이 생기고 만들어지죠. 우리가 옛날에 그 어른들이 돼지띠는 먹을 복을 타고났다, 말띠는 힘이 좋다, 뱀띠는 영악하다, 이런 속설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해에 그 띠들의 특징들이 있는 그런 게 이제 맞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이제 타고 났으니까 그렇게 큰 틀에서 띠별 운세를 보시면 됩니다. 한 해의 운을 보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서 풀면 그 해의 운세풀이가 이제 세세하게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띠로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 하면은 바로 이 띠라는 글자 중심에서 갑진년이니까 갑진년의 진년의 환경, 자 다시 말해서 이 지지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요 글자들이 만나서 어떤 결과가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주 구조에 따라서 물론 결과나 과정이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내 띠가 갑진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돼지띠가 바로 이 부분에 해수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돼지띠가 이 갑진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해 운을 보는 것 중에 이제 12운성을 기준으로 이제 12신사를 보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심으로 갑진년의 띠별 운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 돼지가 왕이라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바라보면 됩니다. 돼지띠는 그래서 갑진년의 이 진을 보면서 개혁을 도모하려고 해요. 개혁. 어떤 개혁을 할까?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그래서 시기로 갑진년이 풀이가 됩니다. 이 갑진년 이전에 뭘 했던, 갑진년에는 새로운 판을 짜는 거죠. 돼지띠는. 그래서 어쩌면 갑진년은 마무리가 되는 한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판을 짜는 것 자체가 이전의 일들을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이제 새로운 일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바로 갑진년에는 이러한 교차점에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의 근본은 바로 이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들은 마무리를 하는 이유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자, A라는 일을 마무리를 짓고 B라는 일로 이제 시작을 하러 가려면 이 A라는 세계를 이제 내 손으로 부숴야 되죠. 그래서 돼지띠들은 A라는 세계를 부수고 있는 거예요. 부수고 이 B라는 세계를 창조하는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게 이제 갑진년 1년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나라는 사람의 선택으로 하는 일인데, 이 돼지띠 나 자신이 스스로 이런 일을 벌려요. 주인공이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이 세계를 부수고 창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우격다짐과 같은 이제 한 해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세계를 부숴버리려면 이제 그냥 각오로는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먹을 꽉 쥐고 이를 벌리는데 어떤 면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돼지띠들이 좀 강압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강압, 차압 이런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압과 차압을 가지고 세계를 부수던 창조를 하든 하려고 하면 약간의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눈을 감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불법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 어느 선에서 교묘하게 이제 법망을 피해서 이런 행동들까지 이제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제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돼지띠한테는. 그래서 사주 구성에 따라 이런 부분이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좀 더 압력이 강하게 행동을 하면서 급하고 급진적으로 하는 이제 돼지띠들도 있겠죠. 이게 큰 뜻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결과는 조금 한 행동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사주 구성에서 다른 글자하고 함께 봐야겠죠. 사주 구성에서 요 글자들을 함께 봐야지 이게 좀 미미하게 결과를 얻을지 이런 이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걸 이제 마무리 짓고 다시 창조를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사실 하나의 세계를 부수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든데 부수고 만들려고 하는 것까지 하는 거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걸 만들고 부수고 이런 행위를 할 때 사실 손해가 나죠. 손해. 이거는 재물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당연히 건강적인 손해일 수도 있어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뭔가를 부수고 만드는 거니까 손해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손해나 재물적 건강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큰일이라는 이 자체가 큰 일을 하는 거죠. 큰 일을 하려면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돼지띠들은 돌발 사고나 이게 돈에 관련된 돌발 상황일 수도 있죠. 그리고 문서에 관련된 돌발 상황, 이동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제 새로운 일을 벌리는 부분에서 대기업이나 국가직 큰 기업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더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업이나 자주 내가 이사를 다녔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타입이기보다는 이동 변화가 원래 강한 삶을 살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이제 덜 할 수 있어요. 원래 평소에도 이동 변화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렀던 분들이 훨씬 이동이나 변화 수가 강한 한 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돼지띠들은 이제 갑진년에 이 진토라는 글자를 만나면서 이제 원진쌀과 기문쌀을 만듭니다. 원진쌀은 보통 궁합이나 사람 관계에서 볼 때 이거를 많이 보는 쌀인데 내 사주 내에서 원진쌀이 있거나 운에서 원진쌀이 온다고 하면 약간의 환경의 왜곡, 그러니까 환경이 왜곡된 곳에 있다. 약간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왜곡이라고 보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 그래서 약간 삐뚤 마음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의 돼지띠들은 불안정한 요소의 심리를 갖고 이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약간 심리적인 문제이죠. 심리적인 것. 그래서 마음을 조금 다스리는 이런 부분 다스릴 수 있는 시기를 보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기문살은 이제 귀신이 빗장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닫는다라는 뜻의 살인데 이것도 분명히 정신적인 거죠.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실 뭐 저는 크게 믿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라는 거는 뭐 하나의 허상,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 마음의 문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간 귀신을 볼 수 있다, 뭐 귀문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예민하거나 촉각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의 능력으로도 이제 우리는 봅니다. 특히 만약에 돼지띠이신 분 중에서 예술이나 창조, 창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끼, 내가 이런 능력, 갑자기 이렇게 심적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런 갑진년에 이런 살들로 인해서, 귀문살로 인해서 성과를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돼지띠는 갑진년에 이런 심리적인 약간 왜곡과 앞서 말했듯이 내가 어떤 세계를 부수려고 하는 나의 그 행위를 직접 해요. 이제 돼지띠들은 직접 합니다. 근데 일간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다 달라지겠지만, 그런 행위를 세계를 깨고 다시 창조한다는 거는 확실한 큰 틀에서 이제 벌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다음은 쥐띠. 자 쥐띠는 여기 이 자리에 태어난 연애, 쥐 자자를 가지고 있는 자수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쥐띠죠. 쥐띠는 이제 첫 번째 삼재의 마지막 해예요. 네, 삼재. 늘 제가 삼재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삼재에 해당하는 띠가 다 나쁜 일을 겪는 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항상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삼재가 다 나쁘다 하면, 쥐띠면 쥐띠 내 친구들이 모두 삼재 때 안 좋아야 되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분명히 내 친구 중에서도 잘 나가는 친구가 있고 잘 안 되는 친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삼재에 해당하는 모든 친구들이 안 돼야 되는데, 힘들어야 되는데, 세 가지 재앙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결국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 삼재의 나쁜 일을 다 겪는 사주도 있고, 이제 아니고 넘어가는 사주가 있죠. 그래도 어떤 틀에서 삼재는 삼재예요. 이제 인생에서 12년마다 삼재가 3년씩 벌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좀 조심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들도 10년이나 12년 주기로 너무 자만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이죠. 한 번씩 뒤돌아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런 삼재를 바탕으로 한 쥐띠가 바로 자수가 갑진년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2024년 갑진년 운세에 쥐띠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 자수라는 글자를 왕에 두고, 이 중심으로 두고, 이 진이라는 글자는 어떤 무대가 벌어질까? 바로 이제 좀 화개살이에요. 화개살. 화개살. 화개살이라는 뜻은 빛날 화에, 그 다음에 덮을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향해 빛나야 할 빛이 덮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서만 봐도 큰 틀에서 쥐띠들은 갑진년에 어떤 흐름이 벌어지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사주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좋다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 이게 하나의 방향성, 이런 방향성을 갑진년에 쥐띠들은 이런 것들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갑진년의 쥐띠들은 이제 연기가 좀 필요한 한 해예요. 포장을 좀 해야 되는 한 해죠. 약간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재능의 별이 원래 화개살인데, 재능의 별을 가지고 있는 한 해이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지 않는 척, 없는 척, 안 그런 척 연기가 필요한 한 해예요. 그래서 좀 갈무리를 해야 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쥐띠들은 갑진년에 이제 우리가 정리정돈을 염두해야 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과거의 일이 다시 벌어지는 한 해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이나 뭐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다시 갑진년에 끄집어내져요. 다시 벌어지거나 또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온다거나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나 장소, 사람 모든 이런 과거의 일에 대해서 다시 재발동이 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들이 다시 갑진년에 튀어나오니까 솔직히 GT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헤어졌던 사람이 연락 온다거나 하는 의미라서.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구의 의미도 있어요, 복구. 그래서 GT들은 갑진년에 복구, 재생, 정리정돈 이런 키워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구나 재생한다 이런 거는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한 해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일을 벌리기보다는 마무리를 목표로 삼는 게 좋을 해예요. 그래서 이걸로 돈이 된다, 재물이 된다, 명예가 좋아진다 이런 걸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냥 이런 큰 형태로 이제 갑진년에 벌어진다, 상황들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과거의 사람한테도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 이제 약간 헤어졌던 사람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반복이라는 단어도 갑진년의 GT들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와도 그게 분명히 이제 헤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다시 만나도 또 반복된다. 이런 걸 의미하니까 기다리는 만남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진년의 GT들은 일상의 다양성이나 약간 이중성, 다양성이 좀 많이 벌어지는 한 해예요.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거는 안이랑 이제 밖이 다르다는 건데 내 속마음을 제대로 좀 펼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답답함이 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좀 작은 보상 정도는 얻을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갑진년은 정리정돈의 해니까 일을 마무리 짓는 한 해로, 갈무리 짓는 한 해로 보세요.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갑진년이 지나서 또는 갑진년 완전히 연말에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또 이제 GT들은 갑진년에 애정사 관련된 이제 왜곡이 와요. 제가 과거의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결혼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결혼하신 분일 수도 있고 이제 과거에 내가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그분은 다른 분과 결혼을 했지만 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성과 괜한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냥 원래는 A고 나는 그 사람은 B야. 그리고 우린 동료고 친구야. 이런 사이였던 사람인데도 약간 애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상대방이 둘 다 솔로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나는 사람이 있는 분이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큰 틀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보통은 고향 사람이면 동창일 확률이 높겠죠. 동창, 또 내가 오랫동안 가서 만난 사람. 예를 들어서 난 한 식당을 10년 동안 다녔어. 그럼 여기 식당에 계시는 주인분은 되게 오랫동안 만난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 머물렀던 곳,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 또는 큰 바운더리에서 직장에서 단순히 이제 우리 진짜 직장 내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과 관련된 어떤 큰 거래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직장과 관련된 또는 일에 관련된 사람과 애정적 왜곡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곡이 벌어졌다는 거는 결국은 사실 좋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다발적으로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쥐띠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직장 생활은 안 하지만 내가 뭐 취미 생활로 운동을 한다. 그럼 운동하러 가서 만나는 분이랑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왜곡적인 부분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큰 오래된 터전에서 이동이나 이사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엿보이는 시기가 갑진년이 될 거라서 쥐띠들은 원래 내가 이사를 잘 다녔던 분이면 크게 뭐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좀 내가 한 곳에서 오래 있었던 분이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뭐 상황들이 좀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음은 이제 소띠. 소띠는 축토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죠. 이제 축토가 갑진년을 만났을 때는 바로 이 축토를 주인공으로 놓고, 그러면 왕의 자리죠. 왕의 자리로 놓고 이제 진토를 보면 12신살로 육해살을 뜻해요. 육해살은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육해살 자체가 저승사자, 저승사자와 마주한다는 것을 뜻해서 저승사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의미. 그래서 갑진년 한 해가 잘 안 되는 한 해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승사자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죽기 직전이라서 죽을 각오로 뭔가를 해야 하는 한 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예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주인공인 내가, 이 축토가 진토를 만나서, 저승사자를 만나서 어떠한 상황에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죽기 살기로 한다. 바로 이런 뜻으로도 보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이 저승사자를 만나기 전에 뭐 영화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옛날 일들이 이렇게 쭉 펼쳐진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소띠는 갑진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전부 돌아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고 이제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좀 그런 시기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승사자의 이런 거는 좀 인간의 영역은 아니니까 좀 순응하는 한 해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대신 공부하는 환경은 되게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직업적 분야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이제 개발 중심 또는 뭐 연구직,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내가 공부를 해서 성과를 내는 직종에서는 성과를 내요, 좀. 그래서 갑진년의 이제 소띠들은 좀 존경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해져요. 그래서 약간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을 정말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소띠 분들은 내년에 내가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내가 직장에서 또는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일보다는 필요한 공부나 자격증을 도전해보는 한 해로 보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육해살이라는 것 자체가 반대인 지살을 묶는 거거든요. 이제 지살은 이동하는 수를 뜻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되게 강한. 그래서 내가 약간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움직이지 않고 해야 되는 일들도 사실은 삶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내가 조금 큰 이동을 하기는 어려운 한 해니까 큰 이동보다는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는 게 좋습니다. 또 저승사자를 만난다는 거는 좀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좀 놀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건강이나 이제 사고에 관련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건강 같은 거 좀 조심하는 게 좋고, 또 크게 일을 안 벌리면 무탈하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조금 놀랄 일들이 조금씩 한 해 동안 생길 수 있다. 그게 이제 나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 인물 또 뭐 일간에 따라서 이 축토의 이제 육친 관계, 뭐 진토의 육친 관계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가족이나 주변 인물 이런 분들한테 약간의 걱정거리들이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축토하고 진토가 만나면 네, 두 개가 만나면 파살이라는 게 생겨요. 파는 이제 깨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깨진다라는 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악연의 고리를 끊는 거가 될 수도 있죠. 어떤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좋게 발동될 수도 있어요.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결과는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끊는 행위, 깨지는 행위가 벌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관계 속성, 즉 육친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깨진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벌어질 수가 있다. 내가 하는 일과 또 깨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일과 또 안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의 깨짐은 발동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결과가 좋아도 이 과정이 깨지는 과정이 순탄하거나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지나고 봤을 때 근데 그때 그렇게 됐던 게 잘 됐던 것 같아. 더 큰 일이 벌어졌으면 벌어지는 것보단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근데 그 과정은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약간의 배신도 있을 수 있고 배신이나 이제 약간 뒤통수 맞는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깨진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고심해 보는 게 좋을 한 해예요. 근데 이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요즘 저도 많이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실패해야지 사실 성공을 할 수 있고 이제 밑으로 이제 움츠러들어야지 그 다음에 멀리 뛰거든요. 우리 모두 다 사주라는 것도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절이 와야지 봄이 오고 봄이 와서 또 여름이 가고 그래서 다시 결실을 잇는 가을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깨짐을 갖고 있어야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배신이나 배반 이런 것들의 키워드도 이제 이 소띠한테는 갑진년에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조금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결과가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하지만 과정에서 겪는 고통에 나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래도 이런 한 해의 운들이 벌어지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는 이제 좋은 하나의 쌓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제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이제 한 해가 이렇게 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제 띠라는 거는 큰 틀이니까 사주 구조에 따라 이런 것들이 해소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갑진년 돼지띠, 쥐띠, 소띠 운세였고 다음 영상에는 이제 나머지 띠들도 또 곧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